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규입니다. 행정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바로 이런 걸 겁니다. 행정학 강의를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까? 제가 지금부터 행정학 강의를 정말 제대로 된 강의를 올바로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돼야 되고 쉬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점수 나와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가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쉬우면서도 점수가 나오는 강의.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행정학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엄청난 강의가 있잖아요. 정보의 범람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수많은 강의 중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강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강의가 있고요. 점수가 나오는 강의가 있죠. 당연히 점수가 나오는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강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로 점철되고 뭐가 뭔지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어려운 강의가 있고 쉬운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간단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점수가 나오면서 쉬운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죠. 간단해 보이는데 문제는 함정이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 쉽게 느껴지는 이 강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단편적인 암기주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흐름이고 이해고 다이고 없고 그냥 단편적으로 단어 몇 개 나열하면서 외워라. 이런 강의도 처음에는 언뜻 쉬워 보여요. 보이기에는. 그런데 이런 강의는 쉬워 보이는 이 단편적인 암기주의 강의는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가. 이런 강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또 쉬워도. 쉽게 느껴져도. 그런데 흐름 위주로 위주로 강의를 하는 이런 강의도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해주고 배경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쉬운 강의 중에서도 단편적인 암기주의 강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강의고 흐름 위주로 이해를 시켜주는 이런 강의는 쉬우면서도 점수가 나오는 강의거든요. 결론은 흐름 위주로 이해를 시켜주는 이런 쉬운 강의를 들으면서도 점수가 나오는 강의,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의. 여러분들이 왜 이해주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이해주의 강의는 우선 자기가 아무리 암기를 하고 싶어도 나는 그냥 암기하고 싶어. 대충 할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해주의 강의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해주로 강의를 하게 돼요. 결국 나는 암기주로 공부를 하겠다. 이해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강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게 수동적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해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암기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주의 강의를 들어야 고득점이 됩니다. 암기주를 하면은 절대 70점, 75점 이상 수준을 넘지를 못해요. 아무리 선택 과목이라도 행정학은 선택 과목이지만 70점, 75점 맞고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득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주로 강의를 하면 단순히 정형화된 기출문제를 벗어난 약간 비틀어내거나 신경의 문제 이런 응용 문제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주를 하면은 절대 이런 문제를 대처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보통 보면 한 20문제 중에 한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모두 틀리게 돼서 결국은 75점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기주의 강의와 이해주의 강의를 구분하는 방법 특징이 있거든요. 암기주의 강의의 특징이 있고 이해주의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암기주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해주로 강의를 한다. 이해주의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해주의 강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강의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암기주의 강의는 언뜻 쉬워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단어 몇 개씩 나열하고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언뜻 진도가 별로 안 나갔을 때는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진도가 점점 쌓이면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이해주의 강의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그 흐름을 쫙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면 굉장히 나중에는 쉬워져요. 암기주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해주의 강의는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이해가 척척 되면서 퍼즐 맞춰지듯이 쫙 맞춰지니까 행정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굉장히 공부가 재밌어요. 할 만해요.
행정학이 꼭 그렇게 힘든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기제 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암기가 안 돼요. 분량이 많아지고 진도 나가면 암기제 강의는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제 강의는 오히려 이해가 되니까 암기도 잘 돼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이 작은 양이라면 모르지만 행정학 분량이 상당한데 결국은 이해주로 강의를 들어야 또 공부를 해야 암기도 잘 되는, 공부 분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암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다 암기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공부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암기제 강의는 응용 문제에 대처 못합니다. 쩔쩔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문제에 쩔쩔맵니다. 그러나 이해주로 강의를 하면 응용 문제도 척척 풀 수가 있어요. 그 언저리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전부 풀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암기준 70점대를 넘지를 못해요. 95점 이상 고득점 됩니다. 암기준은 결국은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차고, 재수, 삼수, 결국 장수생 되는 거예요. 이해주 강의는 단기간에 바로 합격할 수가 있는 그런 강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선생님들이 나는 이해주로 강의를 한다, 이해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해주의 강의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간단해요. 재밌어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우리 3장 조직론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조직의 규모와 분권화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거의 지금 매년 시험에서 한 서너 문제씩 출제가 되는 중요한 주제인데, 암기주의 강의는 이렇습니다. 암기주의 강의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된다. 물론 시험에는 요것만 나옵니다.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 되는데 이걸 직권화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암기제 강의는 자,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만 외워라. 그냥 외워라. 여러분들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그 이해주의 강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규모가 커지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부하들 수가 많아지니까 위에서 다 못하니까 아래로 분권을 하게 된다. 분권이라는 게 권한을 아래로 준다는 뜻이거든요. 규모가 커진다는 건 업무량이 많아지고 구성원의 수가 많아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장관 한 사람이 위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래 국장, 과장, 팀장들한테 권한을 주게 되는. 자, 언뜻 보면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위에서 다 못하니까 분권화가 된다. 자, 위에서 다 못하니까라는 이 말 한마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아, 규모가 커지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위에서 못하겠네. 그럼 아래로 권한 줘야 되겠네. 아, 분권화.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또 통솔 범위와 계층의 수. 이것도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것도 보면 결론은 통솔 범위와 계층의 수는 역관계다예요. 반비례 관계다. 통솔 범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상급자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하는데 이 부하의 수가 좁아지면,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가 늘어납니다. 한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통솔 못하면 계층이 늘어나고 한 30명, 50명 통솔하면 할 수 있으면 계층의 수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결론은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암기준은 그냥 외워라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이해주는 이렇습니다.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그러니까 상급자가 몇 사람밖에 통솔을 못하면 결국 위에서 다 통솔을 못하니까 많은 계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장관 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을 모두 통솔할 수 있다면 혼자서 다 하면 되겠죠. 차관, 장관, 국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통솔을 다 못하니까 차관을 두고 국장, 과장, 팀장을 두는 거예요. 계층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몇 사람밖에 통솔을 못한다면 위에서 다 통솔을 못하니까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자, 요거하고 그냥 통솔 범위와 계층의 수는 반대다. 시험에서는 물론 통솔 범위가 늘어나면 계층의 수는 줄어들고 통솔 범위가 줄어들면 계층의 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바꿔서 이제 빗들어서 문제를 주로 내는데 이해주는 이런 식으로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위에서 다 통솔을 못하니까 그 밑에 차관, 국장, 과장들을 두게 돼서 결국 계층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차이가 있죠. 결론은 우리가 행정학은 이해가 답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쉬워집니다. 쉬워지면 재미가 있겠죠. 재미가 있어야 점수도 나옵니다. 응용 문제도 대처할 수 있고 결국 그 강의에 대해서 믿음도 가고 결국은 이 이해, 쉬움,
재미, 점수, 이 믿음을 다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감히 저는 저희 선행정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선행정학 교재에는 여러 가지 교재가 있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서도 있고 기출문제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재로 어떤 커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최단기간에 쉽게 행정학을 고득점으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실 때 정말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이걸 매주 월요일 날 오후 늦게 주제 하나씩 정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을 주는 선행정학 김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